7월 9일 좀비 바이러스 폭발. 처음 신인 뉴스 보도를 봤을 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 역 같은 직장 다닐 테면 다니라지. 좀비 바이러스가 집 앞까지 들이닥치고 나서야 목숨을 건 도망을 시작했다. 결국 체력이 바닥나서 최대생 좀비 한 마리에게 붙잡혔고 불행히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자취방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더듬거리며 핸드폰을 찾아 화면을 켰다. 7월 6일 일요일 9시 23분. 내가 살아나다니 회귀한 것이다. 침대에 엎드려 있는 샤오바이를 보며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하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꽉 잡아야 한다. 직장인인 나에게 방학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다행히 주말 휴일은 이번 생에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내 대학 전공은 중어중문학이었는데 종말이나 좀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다. 나는 핸드폰을 열었다. 잔액에 5만 위안의 저금액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 회사원 생활을 헛되이 하지는 않았나 보다. 나는 서둘러 부모님을 위해 티켓 2장을 예약했다. 북극으로 가는 패키지 여행이었다. 지난 생에 뉴스를 봤을 때 바이러스가 가장 늦게 퍼지는 곳이 양극 지방이라는 것을 우연히 봤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기는 북극 여행을 가기에 딱 좋은 때다. 부모님의 티켓 예약 성공 표시가 뜬 후 나도 서둘러 내 티켓을 예약하려고 했다. 하지만 곧 시스템에서 결제 실패 메시지가 떴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20번 넘게 시도해봤지만 모두 결제 실패 메시지만 떴다. 좋아. 이렇게 된 거군. 이번 생에는 기필코 살아남고 말겠다. 나는 울컥한 마음에 짧게 화를 냈다. 화를 내고 난 뒤에 나에게 생존 기술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인가. 나는 바로 쇼핑 앱을 켰다. 거침없는 쇼핑을 시작했다. 등산용 트레킹화, 등산용 바람막이, 산악용 다기능 캠핑칼, 산악 캠핑 풀세트를 사고도 성에 차지 않았다. 이어서 발전기 2대와 30상자에 생수, 그리고 30상자의 다양한 맛의 통조림을 샀다. 구급붕대 30상자, 생리대 50상자, 그리고 약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비상약들을 샀다. 샤오바이를 위해 고양이 사료 30봉지도 샀다. 샤오바이가 좋아하는 간식도 많이 샀다. 그때 내 배에서 눈치 없이 꼬르륵 소리가 났다. 나는 서둘러 주방으로 달려가 나를 위한 성찬을 차려 먹었다. 다 먹고 난 뒤 나는 다시 좀비를 상대할 무기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규격의 진리, 무기들이 눈을 어지럽게 강력한 전기톱 2대를 주문했다. 뼈를 끊는 칼 2자루와 도끼 2자루도 샀다. 내가 산 것들은 모두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래야 3일 안에 도착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693.9위안을 결제하며 장바구니를 비웠다. 정말 짜릿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었다. 나는 잔액인 4만 위안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일단 다음 일부터 처리하자. 절친 리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다. 우리는 앞뒤 자리 친구였다. 그래서 사이가 아주 각별했다. 그녀는 수능을 치고 가장 좋은 경찰대에 갔다. 지금은 정식 공무원이 되었다. 너무 바빠서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했다. 그저 가끔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며 근황을 주고받을 뿐이었다. 린 반장님, 오늘 쉬시나요? 쉬긴 뭘 쉬어. 공무가 너무 바빠. 타 지역 출장 중이야. 언제 돌아올 수 있어? 보고 싶어. 돌아와서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너 차였니? 나 오늘 마침 임무 끝났어. 내일 서시로 돌아간다.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야. 내일 나 보러 올 수 있어? 너 도대체 왜 그래? 귀신이라도 씌었나? 내일 퇴근하고 너 찾으러 갈게. 밥 사는 거 잊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뒷수습을 당부하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두 분 몸은 좀 어떠세요?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네. 말해봐. 또 무슨 사고 쳤니? 돈이 부족해? 아니면 회사에서 잘렸어?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 맨날 여행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가 우리 두 분 위해서 북극 여행 패키지 예약했어요. 모레 출발이에요. 얼른 짐 챙기세요. 가서 신나게 놀다 오시라고요. 북극이라니, 내 엄마 나이가 몇인데 북극행 표를 사준 거야? 에이 엄마, 아직 젊으시잖아요. 게다가 표도 이미 다 샀어요. 안 가면 좀 아깝잖아요. 내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거절하지 마세요. 알았다. 알았어. 너도 밖에서 일하면서 몸 잘 챙기고. 알았지? 아빠가 너 보고 싶어 하니까 시간 나면 한번 내려오렴. 내가 보고 싶은 건 아니니까 일 열심히 하고. 끊는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다.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 다음 계획을 구상했다. 다음 날 택배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는 작은 수레를 빌렸다. 경비 아저씨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으며 오전 내내 택배를 날랐다. 뭐 이렇게 많이 사요? 아가씨, 가게라도 차릴 거야. 대답할 겨를도 없었다. 10번 넘게 왔다 갔다 하며 짐을 옮겼다. 오후가 되어서야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찬 방을 보며 나는 침대 위로 대자로 뻗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리니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6시 반, 드디어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청청, 내가 말이야. 오늘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 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리니는 들어오자마자 집을 가득 채운 택배 상자와 대자로 뻗어있는 나를 발견했다. 내 설명을 다 듣고 난 뒤 리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말투로 말했다. 그러니까 곧 좀비가 나타날 거라서 이 물건들을 다 샀다고. 응, 10,000위안 넘게 썼어. 얼마라고? 15,693.9위안. 여기 영수증. 다른 사람이었으면 정말 안 믿었을 거야. 근데 너 같은 구두쇠가 이렇게 큰 돈을 썼다니. 삼체인이 지구를 침공했다고 해도 난 믿을 수밖에 없네. 그럼 언제 터진다는 거야? 7월 9일 오전 9시 반 뉴스에 나올 거야. 이번 한 번만 믿어줄게. 만약 가짜면 너 나한테 각오해. 근데 진짜라면 폭발하기 전에 우리가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해. 좋아. 일단 밥 먹으러 가자. 세상이 망한다는데 돈이 많아봤자 쓸데도 없고 내가 거하게 한턱 낼게. 구두쇠가 입을 열다니 드문 일이네. 가는 김에 나도 너한테 일하면서 빡쳤던 거 좀 털어놓을게. 7월 8일 아침 7시 반. 나는 아직 잠에서 깨지도 않았는데 끌려 중고차 시장으로 갔다. 두 아가씨가 물건을 볼 줄 아시네. 이 지프 랭글러 392는 정말 명차지. 산악 오프로드라도 가시려고? 네, 맞아요. 아저씨, 이 차 바로 출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지금 바로 계약금 낼게요. 가능하고 말고. 아가씨 참 시원시원하네. 사장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슝얼, 가득 채워. 리니가 호기롭게 소리치자 주유소 직원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하는 리니에게 물었다. 산으로 가야지. 리니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위치를 찍었다. 시 외곽에서 가장 높은 산맥을 추천한다. 손님, 운송비 결제해주세요. 운송회사 사람들이 상기슬해서 우리에게 물건을 인도했다. 낮에 집을 나서기 전에 주문했던 것들이다. 이렇게 많은 짐을 옮기다니. 산에서 사시려나 봐요. 하하, 설마요. 그저 여기서 짐을 나누는 게 더 편해서 그래요. 리니가 막 대답하려던 내 말을 가로챘다. 운송 차량이 떠난 뒤 그녀가 다시 말했다. 저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나중에 진짜 좀비가 터지면 우리 귀찮게 할 게 뻔해. 정말 우리뿐이야. 그 후 우리는 산속에서 비교적 괜찮은 거처를 찾아냈다. 나무 몇 개로 울타리를 쳐서 영역을 표시하고 텐트를 설치했다. 발전기도 설치하고 방어용 무기들도 준비했다. 간이 정말 생존 기지를 만든 것이다. 그 후 산 위가 너무 시끄럽고 답답해서 우리는 산기슭 근처의 여관으로 가서 마지막 하루를 보냈다. 7월 9일 아침 7시 반. 우리는 산 위에서 계속 핸드폰을 새로 고침하며 실시간 뉴스를 주시했다. 9시 반이 되자 핸드폰에 아니나 다를까 바이러스 폭발 소식이 떴다. 청청, 너 진짜 신기하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비교적 외진 곳이라 좀비 파도가 우리에게 들이닥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원본 유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자를 아껴 쓰고 우리 기지를 더 튼튼하게 보강하는 것뿐이야. 리니가 침착하게 분석했다. 여기 사람이 있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리니의 분석을 깼다. 와, 여기 시설이 진짜 잘 갖춰져 있네요. 당신들도 피난 온 건가요? 최대생이다. 그의 옷차림을 본 순간 기억 속에서 나를 뜯어먹던 좀비의 모습과 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저 체육 전공인데요.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의아하게 쳐다봤다. 저희는 산 위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근처가 물도 있고 땅도 평평해서 여기서 좀 피하려고요. 근데 당신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줄은 몰랐네요. 저희도 이 땅을 같이 써도 될까요? 당신들 총 3명인가요? 맞다. 내 이름은 마오부판이다. 그는 리앙이라고 한다. 이분은 위타오라고 한다. 저희 근처로 여행 왔다가 그 뉴스를 보고 서둘러 산으로 올라왔어요. 난 리니라고 해요. 옆에는 청청이고요. 여기 있어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물자가 넉넉하지 않으니 당신들과 나눌 수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리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들은 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말 물자를 좀 나눠주지 않아도 될까? 이야, 종말이 닥쳤어. 중생을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은 좀 접어두자고. 우리도 앞가림하기 바쁜데 남 걱정할 때니. 리니가 갑자기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저 마오부판이라는 애가 그렇게 끌려? 아니야. 난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래. 머릿속에 또 그가 나를 물어뜯던 장면이 떠올랐다. 난 진짜 그가 실수로 감염이라도 돼서 나를 또 물까 봐 그게 겁나. 너 왜 자꾸 헛소리를 하니? 리니가 내 눈앞에서 손을 휘둘렀다. 좀비 폭발 5일째. 우리는 이미 소형 방어 기지를 기본적으로 완성했다. 그들에게 물자를 조금씩 나눠주기도 했다. 아무래도 우리 두 사람만으로는 힘의 한계가 있고 그들도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리니는 그들을 우리의 최외곽 방어 시스템으로 배치했다. 좀비 떼가 어느덧 우리가 있는 산간 지역까지 퍼졌다. 확산 속도가 소름 끼칠 정도로 빨랐다. 우리 구역에도 이미 감염자가 나온 것 같아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대규모로 폭발할 것 같습니다. 다들 주변 정찰 철저히 하시고 즉시 서로 보고하세요. 며칠이 지나면서 리니는 뛰어난 생존 능력과 지휘 능력 덕분에 우리 소대의 사령관이 되었다. 모두 그녀의 지휘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린 언니,
저쪽에서 누가 뛰어오는 것 같아요. 리양이 우리를 향해 소리쳤다. 좀비야? 사람이야?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친 것 같아요. 우리에겐 치료제가 없는데 만약 억지로 오려고 하면 우리도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우리 쪽을 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목소리 좀 더 크게 해보지 그래. 귀여운 좀비들이 내 살점을 먹으러 달려올 테니까. 리니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준 산악용 무전기는 폼으로 들고 다니니. 그들이 말다툼을 하는 사이 부상자는 이미 우리 기지 입구에 도착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산 아래는 이미 끝났어요. 많은 사람이 산으로 도망치고 있어요. 제 상처는 좀비에게 물린 게 아니에요. 방금 산을 오르다 나뭇가지에 긁힌 거예요. 리양은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도 안 하고 문을 열어주었다. 그 남자가 우리에게 계속 고맙다고 인사하던 갑자기 리양에게 달려들었다. 나 좀비한테 물려서 오래 못 살아. 너희도 편히 살 생각 마라. 내가 오늘 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니의 전기톱이 그의 머리를 날려버렸다. 감사합니다, 린 언니. 앞으로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게요. 죽는 신용까지 할게요. 리양이 바들바들 떨며 말했다. 마오부판, 시체 좀 치워줘. 너는 가서 바지나 갈아입고 와. 네. 리양은 꼴선 앞에 기어서 자기 텐트로 도망쳤다. 그 후 며칠 동안 몇 마리의 좀비가 계속 나타났지만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좀비 폭발 10일째. 리 형, 자존심도 없어? 우리가 왜 저 여자 말을 들어야 해? 험한 일은 다 우리가 하고 밤새 보초까지 서주는데 하지만 저 사람들이 우릴 구해줬잖아. 그리고 우리 셋이 돌아가면서 보초 서는 거 아니었어? 너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너 도대체 남자 맞긴 해? 너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생각해봐. 그린 씨가 아무리 강해봤자 결국 여자일 뿐이야. 저 청청이라는 애는 아무 쓸모도 없고 저녁 먹을 때 내가 그들 물에 약을 좀 탔거든. 이따가 바로 기들 텐트로 가면 돼. 정말 그래도 될까? 마오 형은 뭐래? 그 고지식한 마오부파는 신경 쓰지 마. 걘 굽신거리며 굳은 일이나 할 줄 알지. 걔한테도 약 먹였어. 큰일 났다. 원본 유지. 다리가 저려서 자세를 바꾸려다 들킨 것이다. 어쩌다 들킨 걸까? 나는 앞뒤 잴 것 없이 일어나 도망쳤다. 하지만 너무 오래 쪼그려 앉아있어 다리에 쥐가 얼마 못 가 바닥에 눌려 제압당했다. 엿듣기까지 했네. 이 꼬맹이가. 발버둥 쳐봤자야. 아무도 구하러 안 와. 리 형, 뭐해? 빨리 얘 우리 텐트로 옮겨. 오늘 널 어른으로 만들어줄게. 오, 좋아. 리양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나는 위타오의 급소를 걷어찼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며 뒤로 물러나다 리양과 부딪혔고 두 사람은 동시에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려던 그때 지프랭글러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기지 울타리에 들이받쳤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나 연기 좀 잘했지, 린 반장. 청청. 리니는 이미 위타오의 수작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몰래 알려주었고 나는 약이든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함정을 판 것이다. 누가 청청이 쓸모없대. 리니가 내 화풀이라도 하듯 위타오를 2번 걷어찼다. 빨리 가자. 좀비들이 소리를 듣고 분명히 올 거야. 그럼 마오부파는 어떻게? 그도 데려가자. 좀비 폭발 11일째. 린 언니,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청청. 어제 저 친구의 절친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줘.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조금 과장해서 그에게 들려주었다. 마오부파는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평소엔 멀쩡해 보였는데 두 놈 다 인간도 아니군요. 생각보다 꽤 정의로운 사람이었네. 리니가 백미러로 마오부판을 훑어봤다. 당연하죠. 나 마오부파는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게다가 없습니다. 두 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신데 딴 마음을 품을 리가 있겠습니까? 좀비다. 좀비 한 마리가 산 옆에서 기어 올라와 우리 차 창문을 붙잡고 미친 듯이 물어뜯었다. 리니가 나에게 소리쳤다. 나랑 자리 바꿔. 나는 덜덜 떨며 운전석으로 몸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해? 상관없어. 일단 앞으로 가. 산 위의 좀비들이 소동을 듣고 우리 쪽으로 무섭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마치 어릴 적 개한테 쫓기는 아이들처럼 비명을 지르며 차를 몰았다. 그 뒤진 산길, 좀비들의 추격, 전기톱방어. 게임에서도 이렇게는 못 놀 것이다. 얼마나 비명을 지르며 운전했는지 모르겠다. 좀비를 몇 마리나 처벌했는지 결국 막다른 길에 몰렸다. 좀비들이 차 문을 물어뜯었다. 보강을 해두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마지막 방어선마저 결국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두 은희님, 곰의 추격을 피하는 법을 아십니까? 마오부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TV에서 봤어요. 숨을 참으세요. 상황이 급박하니 이 방법뿐입니다. 마오부판은 솜의 끝을 찢어 피투성이가 된 상처를 드러냈다. 당신들은 얼른 숨으세요. 숨을 참고요. 너 지금 뭐하는? 리니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다. 걱정 마세요.
두은이님, 그동안 절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오늘은 이 아우가 당신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마오부판이 차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러고는 문을 세게 닫았다. 차 지붕 위로 올라갔다. 이 쓰레기들아, 내 할아버지가 여기 계신. 좀비들도 그의 행동에 당황한 듯했다. 잠시 멈칫하더니 미친 듯이 마오부판을 쫓기 시작했다. 마오부판은 탄력을 이용해 옆나무로 기어 올라갔다. 좀비 무리가 마치 고기 냄새를 맡은 개처럼 그에게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나무를 타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몸을 겹겹이 쌓아 올렸다. 그에게 닿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마오부판,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마오부판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원래 지난 생에는 그가 나를 뜯어먹었지만 이번 생에 그는 이토록 의로운 사람이었다. 인정한다. 그는 정말 조금 멋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 앞으로 가야지. 너 철학자니? 앞에 무슨 밝은 미래라도. 그때 앞을 보았다. 장갑차 한 대가 보였고 리니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렸다. 앞차도 눈치를 챘는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군복을 입은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다. 빨리 타요. 리니는 상황을 보고 재빨리 나를 끌고 장갑차에 올라탔다. 감사합니다, 동지. 난리가 났는데 급한 건 자기 목숨부터 챙기는 거죠. 고마우면 당신들 자신에게 고마워하세요. 참, 제 성은 조씨입니다. 그냥 노조라고 불러요. 지금 조직에서 각 지역에 대피소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수색 구조 차량을 보내서 주변 생존자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들 정말 운이 좋네요. 전 린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청청이고요. 그때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알고 보니 밖에 좀비들이 우리가 장갑차에 타는 것을 보고 우리 지프차를 아예 뒤집어버린 것이었다. 마치 우리가 자기들 돈이라도 뺏은 것처럼 말이다. 이거 다룰 줄 아는 사람, 노조가 우리에게 AK 소총 한 자루를 던져할 줄 아는 사람도 있나? 말을 마치고 그는 장갑차 위로 올라갔다. 게틀링 건을 잡더니 뒤따라오는 좀비들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했다. 리니도 날렵하게 차 지붕으로 올라갔다. 오늘 너희 멍청이들을 전부 서천, 저 세상 위에서 노조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운전도 잘 못하는 내가 얼떨결에 하루 종일 운전사가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드디어 차량 내비게이션을 따라 대피소에 도착했다. 뒤쫓아오던 좀비들은 그 두 사람이 거의 다 해결했다. 남은 것들도 달려온 지원 부대에 의해 모두 소탕되었다. 드디어 안전해졌다. 우리는 대피소에서 간단히 씻고 난 후 좀비 폭발 이후 처음으로 달콤한 잠을 잤다. 좀비 폭발 12일째. 노조가 또 몇 명의 생존자를 데려왔다. 하지만 마오부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노조씨, 구조 작업할 때 흰색 셔츠를 입은 남자를 혹시 보셨나요? 원래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지금 길을 잃었거든요. 길을 잃었다면 아마 무사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계속 지켜볼게요. 좀비 폭발 13일째. 나와 리니가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리니가 몸에 지니고 있던 수신기가 갑자기 울렸다. 나는 그녀에게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난 수신기를 건드리지 않았어. 왜 마오부판이지? 내가 예전에 그가 나갔을 때 그의 주머니에 넣어두었거든. 설마 마오부판이 살아있는 걸까? 우리는 곧바로 노조를 찾아갔다. 노조씨, 오늘 임무 나갈 때 우리도 데려가 주면 안 돼요? 확실히 요즘 일손이 부족하긴 하죠. 그렇다고 2명의 시민까지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인민경찰입니다. 시민이 어려울 때 제가 가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는 좋은 운전사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당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반장님. 우리는 보호장비를 착용했습니다. 다시 장갑차를 몰고 이전에 갔던 산으로 향했습니다. 장갑차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레이더를 챙겨 그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레이더에는 분명 인간의 존재 흔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따라가는 동안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절벽에 다다랐을 때까지요.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려올 때 그제야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함정 같았습니다. 갑자기 우리 옆에 큰 바위 위에서 포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좀비 몇 마리가 튀어나와 우리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그 후 뚱뚱한 좀비 한 마리가 나타나 좀비 떼를 이끌고 우리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이 좀비들은 어떻게 사람을 뜯어먹을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조 반장님은 말하며 손에 든 전기톱을 작동시켰습니다. 너희가 대체 어떻게 된 놈들인지 내가 좀 봐야겠다. 이민도 손에 든 전기톱을 작동시켰습니다. 나만이 전기톱을 켜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둘러싸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뚱뚱한 좀비의 명령이 떨어지자 좀비 무리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과 조 반장님은 보호복을 입은 채 필사적으로 좀비들의 머리를 베어냈습니다. 나는 그들의 뒤에 서서 비겁하게 기습해오는 좀비들을 경계했습니다. 본래 우리의 방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었고 심지어 이 좀비 떼의 포위를 곧 돌파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측면에서 좀비 2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눈과 손이 빨라 먼저 그중 한 마리의 머리를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한 마리가 우리의 전기톱을 쳐냈고 나를 땅바닥에 덮쳤습니다. 구조 요청을 할 틈도 없이 그놈은 내 몸을 물어뜯으려 준비했습니다. 설마 이번 생에서도 좀비에게 뜯겨 죽는 운명을
피하지 못한 것일까?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나를 물어뜯으려던 그 좀비가 갑자기 머리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이민과 조 반장님이 있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좀비 몇 마리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를 입고 얼굴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을 단도를 손에 들고 순식간에 옆에 있던 좀비들을 처치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쪽의 좀비 무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상한 점은 좀비들이 그를 공격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잠시 후 것입니다. 좀비들은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불범? 나는 귀신이라도 본 듯이 소리쳤습니다. 나 귀신 아니야. 어서 이 약초를 먹어. 이걸 먹으면 개들이 쫓아오지 않을 거야. 모불범은 말하며 이끼 낀 피 같은 약초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약초의 향은 아주 은은했고 흙 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때 좀비한테 뜯겨 죽은 게 아니었어? 난 좀비가 문 줄 알았는데 사실 차문에 긁힌 거였어. 난 그때 정신없이 앞으로 뛰어가다가 앞에 경사지가 있는 걸 못 봤어. 그래서 경사지를 따라 굴러떨어졌지. 굴러서 어느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 동굴 안에 바로 이 약초들이 있었어. 누가 알았겠어. 나를 쫓아오던 그 좀비들이 이 동굴 입구까지 왔다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간 줄이야. 난 그 동굴에서 하루 동안 휴식을 취했어. 오늘 식량을 찾으러 산에 올라왔는데 정말로 좀비를 한 마리도 만나지 않았어. 그러다가 너희를 만난 거야. 그럼 그 레이더는 고장난 게 아니었네. 나는 손에 든 탐지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당연하지. 아니면 귀신이라도 있었겠어? 조 반장님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학생, 그 동굴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나? 기억 안 나요. 하지만 나올 때 그 약초를 아주 많이 챙겨왔어요. 이게 분명히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너 이번엔 제법 똑똑했구나. 좀비 사태 발발 20일째 요 며칠 동안 우리는 계속 조 반장님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약초의 영향 덕분에 임무는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많은 생존자를 구해냈습니다. 송 반장님도 약초건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약초 자생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신속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좀비에 대항하는 혈청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좀비들을 소탕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재난 후 복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비 사태 발발 30일째 좀비 경보가 기본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난 후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좀비 소탕 작업을 마무리한 뒤 해외 원조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제를 일찍 발견한 덕분에 좀비 열풍은 아직 양극지방까지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돌아오셨어요? 왔다 왔어. 다행히 북극해가 있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헤헤. 내가 말했지. 돈은 써야 할 때 써야 한다고. 너 때문에 며칠 동안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전화도 안 되고 국내 뉴스도 볼 수 없었으니 우리는 내가 무슨 좀비라도 된 줄 알았어. 엄마,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하셨네요. 저 이렇게 멀쩡한 거 안 보이세요? 아이고, 무사하면 됐다. 무사하면 됐어. 바쁜 하루를 마치고 이 메시지를 보낸 뒤 나는 침대에 대자로 누워 만감히 교차했습니다. 이번 생에서 나는 내 운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 같습니다. 됐어. 너무 자화자찬하지 말자. 난 그냥 목격자일 뿐이야. 목격자. 용성아, 알겠지? 가자. 저녁 먹으러 가자. 가요. 임 팀장님, 오늘은 당신이 사는 거 말고 모불범더러 사라고 해요. 요즘 인기 폭발이라니까 한턱 내야 해요. 됐어요, 임 선배. 제발 놀리지 좀 마세요. 제가 살게요. 됐죠? 이따가 밥 먹을 때 오늘 있었던 정말 어이없는 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석양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그림자와 다른 생존자들의 그림자를 천천히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재난 이후의 도시는 밤을 맞이하겠지만 다음 날이면 여전히 떠오르는 여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